안녕하세요. 이투스 수능영어 강사 김영렬입니다. 자, 이제 D-Day 50일 남았거든요. 이 D-Day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라스트 피닉스라는 걸로 이제 파이널 과정인데, 이 라스트 피닉스는 총 3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회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3회로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좀 더 어떻게 보완을 해서 수능 영어를 마무리 하셔야 될지,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러려면 먼저 전략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6월 모평 해설이나 9월 모평 해설을 보신 분들은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구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선생님 학생들은 이렇게 구간별로 문제를 좀 풀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구간별로 출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1, 2구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번에서 30번, 41에서 45번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 조금 앞쪽에 순삽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수월한 그런 유형들이 여기 좀 배치되어 있죠. 자, 여기가 사실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순서 삽입 빈칸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기본적이에요. 반대로 여길 좀 어렵게 출제한다 그러면 순서 삽입 빈칸을 좀 쉽게 출제하는 게 기본적인 이런 패턴인데,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은 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6월 모평이 어려웠잖아요. 6월 모평이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여기도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되던 패턴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 된 거죠. 특히 여기에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영어 시험이 끝나버린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9월 모평은 꽤 쉽게 출제가 되는데, 9월 모평은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 이쪽이 또 쉽고 순서 삽입 빈칸도 좀 더 쉽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은 이렇게 출제되던 걸 6월은 이렇게, 9월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극 어렵고 극 쉽게끔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수능은 우리가 좀 예측해 보건데, 이쪽 부분에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도 조금은 어렵게 출제를 하겠죠.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기존 패턴대로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느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 최소한 이제 2등급 이상은 가셔야지만 영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들의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합격에 이렇게 영어가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일은 없게끔 하시려면 2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전략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 있죠. 요지나 함축의미나 주제나 제목, 어휘, 어법, 장문 제목, 장문 어휘. 사실 여기 43, 44, 45번에 해당하는 장문들까지도 여기 있는 1, 2구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난이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게끔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대비를 해 두셔야 돼. 특히 등급이 지금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무턱대고 다 45분 동안 70분 동안 45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이게 보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간별로 전략적으로 먼저 학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상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친구들도 지금 보통 2등급 이상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준 친구들도 좀 불안하죠. 왜? 여기가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여전히 6월 모평처럼 좀 불안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구간에 해당하는 것들은 난이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3, 4구간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전략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각 등급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실까요? 일단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에서 모든 구간이 다 약한 친구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등급대가 한 3등급, 그러니까 70점대 초반, 4등급으로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그 외에 4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간이 다 약하겠죠. 이럴 때는 자, 코너스톤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커리가. 그리고 이걸 끝내시면 Decisive Battleground로 들어가시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The Last Phoenix라는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를 학습하시면 돼. 선생님 코너스톤이나 Decisive Battleground가 어떤 커리입니까? 지금 유형편에 소어 그냥 소어가 아닙니다. 소어 CS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요. MVP DB라는 커리가 있어요. 얘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소어 CS나 MVP DB가 유형편이라면 이렇게 코너스턴이나 Decisive Battleground는 구간편이에요. 구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1, 2구간, 3, 4구간. 코너스턴이 1, 2구간. Decisive Battleground가 3, 4구간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은 하프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라스트 피닉스에서는 실전적인 운영들을 선생님이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코너스턴을 통해서 1, 2구간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1, 2구간에 핵심적인 유형들 있죠. 자, 얘네들을 개념과 동시에 각 주어진 시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얘네들을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3, 4구간 순사빈의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마스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끝나고 나서 Decisive Battleground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해. 얘네들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연습을 먼저 하시고 1, 2구간에 있는 개념과 구간, 타임 어택 3, 4구간에 있는 핵심 순서 삽입 빈칸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 타임 어택 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완료하신 다음에 라스트 피닉스 3회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듬는 그런 마무리를 하시면 되실 거고 1, 2구간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순사비는 잘하는데 뭐 주제 제목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함축의미 혹은 어휘 쪽에서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 코너스톤을 통해서 먼저 개념 정립하시고 타임 어택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피닉스를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간이 난 좀 부족해. 그럼 같이 병행하셔도 좋은데 1, 2구간이 좀 약한 친구들은 등급이 아주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물론 기본 전제가 3, 4구간의 순사빈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야 그러면 코너스턴과 라스트 피닉스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고 타 과목까지 공부하시면서 시간 할애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3, 4구간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1, 2구간은 좀 안정적인데 3, 4구간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다고. 즉 앞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좀 꼼꼼하게 잘 푸는 친구들인데 순서 삽입 빈칸은 여전히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Decisive Battleground를 통해서 3, 4구간에 있는 순서, 삽입, 빈칸 뿐만 아니라 요즘 문단 요약도 조금 어렵게 나오죠. 문단 요약, 무관한 문장 찾기까지 개념적으로 한번 쫙 정리하시고 이것도 역시 타임 어택, 시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까지 먼저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닉스 단계를 마무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6월 모평, 9월 모평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행됐던 모의고사까지도 나는 줄곧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했는데 그래도 좀 마무리하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스트 피닉스만 공부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 피닉스에서 선생님이 강조할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독해를 해나가려면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정보를 찾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정보를 보는 법, 정보를 활용하는 법 거기에 구간별로 자꾸 틀리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자, 문제마다 틀리는 이유들 잡아드릴 거고 또 전체적으로 시간을 운영하실 때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마인드 컨트롤 좀 필요하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좀 다뤄서 전체 운영을 할 겁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총 3회차이기 때문에 알차게 조금 더 꼼꼼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조금 나는 순사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앞서서 선생님이 유형편 얘기했었죠. 유형편 중에서 SOA CS가 여기 코너스톤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잡아놓은 거고 MVP DB가 순삽빈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이 1등급이었던 친구들 근데 내가 순서 삽입 빈칸이 조금 더 약하고 좀 불안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MVP DB를 좀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MVP DB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선생님이 패턴으로 정리했어요.
9월 모평 선생님이 참고 자료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패턴이 좀 잡혀 있다.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먼저 패턴을 잡아놓고 그 패턴에 해당하는 유사문항들을 같이 담아놔서 기출 먼저 해설해드리면서 유사문항까지도 좀 비슷한 유사문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교재도 구성했고 수업도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패턴 익히고 연습하고 패턴 익히고 연습하고 이게 되거든. 그리고 그런 패턴들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금상첨화겠죠. 자, 뭐 이거 안 하셔도 사실 이것만 하셔도 부동 1등급들은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다 더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하시다. 그러면 병행하시는 거. 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 1등급들은 병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50일 동안에 알차게 강의와 그리고 교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선생님이 단언하건대 선생님이 언급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은 수능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셔야 되고 극복하셔야 되는지를 잘 연습해 놓으시면 분명히 50일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등급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50일 동안 느슨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